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17번째 시간이에요. 강의 노트를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다시 다운을 받으세요. 섹션 5.3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부분을 좀 바꿨어요. 미드텀은 여러분들은 뭐 다 보았고, 제가 좀 실수를 해서 몇몇 사람들의 파일이 날아갔기 때문에 다시 업로드 해달라고 했고, 대부분의 경우가 파일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어서 다들 그대로 업로드를 했고, 아직 확인은 안 했어요. 대조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아간 사람도 있고 안 날아간 사람도 있는데, 어, 딴 걸 올렸다. 그러면은 제가 부를 거예요. 근데 누구 파일이 날아갔는지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직하게 올리겠죠. 안 그러면은 너너너 날아갔으니까 올리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르게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좀 귀찮았겠지만 미안해요.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의 문제가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풀이를 써야 되는 경우에 뭐 사진 캡처가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다 타이핑을 해라.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타이핑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아직 바꿔놓진 않았는데 아마 바꾸게 될 것 같아요. 뭐, 인스트럭터의 메시지는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자아 실현, 공동체 기여, 여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뭐 자아 실현의 확대였죠. 언제나. 자유를 얻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 항상 사람들이 저 사람 못됐어라고 욕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행복하고 싶으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대신에 공동체에도 기여를 하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교육을 받는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아 실현을 하고 공동체 기여하려면 뭔가 좀 괜찮은 인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는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뭐 서양이든 향교든 다들 인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지덕체를 기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듣는 것도 지성을 쌓고 있는 거죠. 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특히 대학에 오면 아무도 체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체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가는 나중에 큰일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인재가 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뭐 이런 거죠. 동양에서는 신언서판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이 이제 몸가짐인데 반드시 뭐 신수가 훤하다 하는 그런 이제 멋부리고 다니라는 뜻은 아니고 몸가짐을 바로 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요것들은 보면 여기 다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이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 만들기를 좋아하잖아요. 6C라고 해서 뭐 C5가 아니라 C6라고 해나? 6개의 C로 시작하는 거 가지고 이제 요런 거를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했지만 이게 혼자 사는 거 생각합시다. 여러분 중에 수학과 학생도 있겠지만 뭐 혼자서 열심히 지식을 쌓고 그렇죠. 스스로 예, 컨피던스는 덕성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이 셀프 컨피던스가 없으면 좀 불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성공의 경험들이 계속 쌓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의성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뭐 논문도 쓰고 그렇잖아요. 골방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상대 안 하고 뭐 페렐만인가요? 그 문제 푼 사람처럼 그렇게 살더라도 이거 세 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비판적 사고력이죠. 저게 맞는 말일까? Why not?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이거 유니크한 거 맞아? 아니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학에서 참 안 길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 커뮤니케이션 스킬에는 그냥 말 잘한다, 소통 잘한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교적이다. 그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학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특히 라이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여러분처럼 이제 앞으로 중요한 사회 곳곳에서 리더가 될 사람들은 결국은 문서를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보면 뭐,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잖아요. 그럼 문서 만드는 게 다예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불러놓고 말로 적당히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문서를 만들어 본 적이 잘 없죠. 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예를 들면 뭐 공학 인증 이런 거 보면 컴포넌트로 항상 이게 긴 에세이, 뭐 에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보고서를 쓰는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은 공학 인증을 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손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자고 하면 다 싫어하죠. 교수님들도 싫어하고 학생들도 싫어하고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컬래버레이션인데 학부 때 예전보다는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도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설계 과제 할 때 말고는 실험 시간과 뭐 특별히 이 컬래버레이션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특히 실험할 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자꾸 이렇게 되는데 절대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회에 나가 보면 개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성취의 합보다 훨씬 많은 것을 협력하면서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협력할 줄 아는 스킬도 필요해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잘 따르고 또 어떤 때는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 게 항상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일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뭐 어떤 덕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 소위 말해서 캐릭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뭐 C로 시작하니까 그냥 갖다 놓은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방학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막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를 들면 체력이라도 잘 기를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글을 잘 쓰게 될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그러니까 뭐 가르친 과목 수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때는 그냥 1학점짜리 그 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 라이팅 이런 과목을 400 단위로 연 적이 있어요. 특론으로. 그래서 한 학기 내내 하는 게 뭐냐면 숙제가 50%예요, 그거는. 그 숙제가 뭐냐면, 어, 그냥 매일, 레터 사이즈, 뭐, 아니면 A4 사이즈 정도 되는, 대학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쓰고 싶은 모든 상관없는데 손으로 베껴서 내는 거. 어떤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있잖아요. 한 페이지를 모두 똑같은 걸로 한 학생도 있어요. 끝나고 나서 그 학생한테 물었어요. 거기 나오는 문장은 자신 있냐 그랬더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자신 있대. 모든 전치사, 모든 관사 다 자신 있대. 한 학기 내내 썼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방학 때도 계속 하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그 후로 다시는 그 학생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귀찮았겠죠, 그렇죠? 학점을 따야 될 때는 했겠지만. 요즘 또 그래서 그 과목을 다시 한번 열어볼까. 특히 이제 전자과에서 예전에 많이 썼던 트릭인데 여러분 졸업 학점 있잖아요. 어떻게 딱 맞게 채우려고 해도 반드시 2학점 좀 넘게 예전에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놓고는 학사 그 편람에는 예를 들면 뭐 139학점 해놨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142학점 이렇게 1학점 듣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1학점짜리를 여니까 학생들이 막 와가지고는 와 개꿀 이러면서 그거 듣고는 거기 맞춰서 졸업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또 한번 열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학생들한테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라이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서 아주 잘 쓸 수 있는가. 특히 영어로.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논문 쓸 때 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도달해야지 걔랑 같이 썼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영어 실력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패러그래프를 넣어서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걔가 뜻이 달라지게 고쳤는데 여러분 영어 실력이 안 돼서 똑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기가 절반 지나서 이제 앞으로 기말고사도 오고 오히려 더 바빠지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이번 방학 때 뭐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항상 여러분이 좀 더 능력 있는 인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뭐든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지난 강의에 특별히 뭐 커렉션 할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챕터 5 라우팅을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챕터 6에 이번 목요일 날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리뷰를 하겠어요. 리뷰할 때 이제 보면 이 라우팅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죠? 더 인터넷이라는 게 투 레벨로 라우팅을 한다. 그래서 먼저 이 라우팅에 있어서 관여하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이제는 그 라우팅 도메인이라는 걸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예를 들면 뭐 이서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어, 그 레이어 3에서 라우팅에 참여하는 그런 라우터들만 관심이 있고 그런 라우터들을 묶어서 라우팅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패킷을 소스 도메인에서 데스티네이션 도메인으로 떻게 잘 라우팅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 단위로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도메인에는 여러 라우터들이 또 있을 텐데 L3 라우터들이 있을 텐데
어떤 라우터들은 바깥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 어떤 라우터들은 연결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깥쪽으로 연결이 되는 라우터를 뭐라고 했죠? 보더 라우터라고 했죠. 그렇죠? 보더 라우터는 나의 도메인에서 보면 보더 라우터지만 옆에 있는 그 도메인에서 보면 엑스트라 또는 엑스테리어 외부에 있는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되겠죠. 반대로 여기 이제 내 도메인 내에 있으면서 내 도메인 밖으로 가는 트래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인티리어 라우터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투 레벨 라우팅에서 처음에 인터 도메인 라우팅은 이 보더 라우터들끼리 교환하는 걸로 이제 패킷을 교환하는 걸로 해서 라우팅을 하는 거고요.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은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들어오고 나면 요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설명이 있지만 인터 도메인은 큰 단위로 움직이는데 얘들은 프레퍼런스라든가 팔러시에 의해서 어떻게 라우팅 할지 패스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라우트가 결정이 될 거고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에서는 이제 쇼티스트 패스로 한다고 하는데 이 패스가 뭘 뜻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물리적인 거리냐, 물리적으로 이 라우터에서 이 라우터까지 길이, 그다음에 뭐 이 라우터에서 이 라우터까지 길이, 케이블의 길이를 우리가 디스턴스라고 놓고 그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과연 옳으냐?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어떤 라우터와 라우터가 있을 때는 그 링크가 어때요? 링크 커패서티라는 게 있을 거고 또 링크의 트루풋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링크에 있는 서버가 얼마나 빨리 이 라우터가 얼마나 빨리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딜레이도 있을 거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고려한 것을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좀 있으면 보겠지만 얘를 레이트의 역수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전송률의 역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전송률은 어때요? 비츠 퍼 세컨드잖아요. 그러면 그걸 뒤집으면 단위가 어떻게 되죠? 네, 세컨드 퍼 비트가 되겠죠. 비트가 되겠죠. 세컨드 퍼 비트. 그러면 자 이제 A라는 라우터에서 B라는 라우터, 그다음 B라는 라우터에서 C라는 라우터로 내가 어떤 양의 패킷을 전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 디스턴스 대신에 요 전송률의 역수를 해놓으면 총 걸리는 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좀 뭐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 라우터들의 트래픽이 많이 몰리면 그 버퍼링을 오래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봤듯이 그 링크의 전송률이라는 게 그냥 딱 모든 패킷에 대해서 동일하게 결정되지 않죠. 그때그때 달라지죠, 평균적으로. 하지만 일단 그 모든 것은 무시하고 간단하게 그냥 디스턴스라고 얘기할 때는 그 트루풋의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트루풋이 좋다고 해서 딜레이가 반드시 작다는 건 아니니까 딜레이도 고려해야 된다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복잡한 것에 대해서 다루진 않고 그냥 각 링크의 역수를 디스턴스라고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add가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하고 산술적으로 더하면 그 다음 디스턴스로 하면 시간이 그냥 쭉 더해지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서 요 쇼티스트 패스라고 할 때는 그냥 각각의 링크에서의 레이트의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둘로 나눴느냐? 당연히 이제 큰 단위들은 마치 국가와 국가가 서로 다른 것처럼 그렇잖아요. 뭐 외교에는 어때요? 사실 룰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냥 힘센 놈이 사실은 왕이죠. 그런 게 외교인데 그냥 폰만 잡는 거죠. 뭐 자기가 국제적인 룰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실제로 가장 큰 단위들로 가면은 결국은 서로 협약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뭐 옵티마이즈할 최적화 펑션이 잘 디파인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도 이제 프레퍼런스 이런 걸로 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인트라 도메인 내에서는 어때요? 일단 왕이 다스리는 국가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냥 그 왕이 그냥 전제군주가 아니라 입헌군주라면 이제 법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나면 그 안에서는 어떤 질서가 있고 프리딕터블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는 이제 이런 뭐 쇼티스트 뭐 오버롤 디스턴스라든가 이런 걸로 뭔가 최적화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게 좋습니까? 예를 들면 나라가 더 생기는 거예요. 큰 어떤 도메인이 더 생기고 이럴 때 여전히 스케일러블하고 이 나라 안에서 인구가 증가할 때, 즉 안에 있는 라우터들이 많아지고 그 밑에 붙어 있는 호스트들이 많아질 때 시스템이 굉장히 스케일러블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조직을 보면 어떤 때는 수평한 조직이 좋다가 처음에는 조금 지나면 하이라키가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어때요?
어떤 조직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뭔가 유니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런 거예요. 그 게임을 하는데 대학 때 실제로 이제 우리는 다 예를 들면 뭐 카드 게임을 한다고 해보세요. 5명이 삥 둘러앉아서 한 10명이 둘러앉아서 카드 세 번을 막 합친 다음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잠깐 보니까 이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반칙이다. 이런 게 어딨냐라고 했는데 어때요? 친소관계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자기는 많이 땄는데 제가 너무 불쌍해요. 맨날 꼴찌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내면은 자기가 이기는 패가 있는데도 뭐 그냥 옆에 있는 그 다음 턴의 친구를 위해서 이기는 패를 안 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잘 되죠. 그렇죠? 어떤 때는 이렇게 놀고 어떤 때는 저렇게 노니까. 그런 것처럼 보면은 이렇게 일종의 얼라이언스를 맺으면 뭔가 잘 돼요. 여러분 그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라우팅과 관련돼서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여러분이 라우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우체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탈 때 그렇죠. 국제선을 타고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국내선 타고 가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국 가보면 제일 잘 알겠지만 내가 분명히 처음에 계약할 때는 예를 들면 대한항공으로 했는데도 가보면 대한항공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에어인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자기들도 무슨 스타 얼라이언스 뭐 스카이팀 이런 식으로 어때요? 항공사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죠.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케팅 파워가 더 세지고 자기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뭔가 이렇게 수평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패거리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투 레벨 라우팅을 한다고 보면은 또 이해가 잘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보면 도대체 뭘 하려는 거냐? 언제나 라우팅은 뭐예요?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레퍼런스라는 게 어떻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써집니까? 어떤 때는 정말 그가 보기에 좋았더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저기 제안서들 가져와봐 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보고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처음에 포뮬레이션을 해서 알려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BGP라고 불리는 인터도메인 라우팅에 쓰이는 녀석은 어떻게 됐어요? 예. 실제로 보면 뭐 디스턴스라든가 이런 걸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기억나요? 예. 내가 누구랑 연결돼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애트리뷰트라는 게 있어서 어떤 팔러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벡터로 쭉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패스 벡터라고 하죠. 예, 걔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아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내가 라우팅 테이블에서 동일한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내가 요놈하고 딱 정하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예, 동일한 데스티네이션의 여러 가능한 패스들과 다음 홉과 가는 패스들과 패스 애트리뷰트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보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그걸 보고는 요놈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뭐 로직에 의해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정말 디시전을 내리는 어떤 사람이 그냥 수동으로 정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패스 애트리뷰트에는 뭐 당연히 데스티네이션 IP의 프리픽스들. 왜냐하면 개별 지금 호스트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떤 라우팅 도메인에 대해서 하니까 그 도메인은 일정 우리가 그 IP 어드레스를 주는 방식에 따라서 일정 프리픽스는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리픽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넥스트 홉이 뭐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패스 애트리뷰트는 어떻게 되냐. 난 누구랑 뭐 어떤 계약이 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트랜sit 뭐 피어링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 도메인 라우터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패스 벡터라는 것을 주고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개별 라우터가 자기 라우팅 테이블에서 요놈하고 하나의 싱글 패스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능한 라우트들이 쭉 보여지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떤 데스티네이션 도메인까지의 도메인까지 내가 패킷을 보내려면 넥스트 홉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쭉 패스가 다 만들어져서 가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각각의 그 라우팅 도메인이 하나의 어떤 라우터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지만 어떤 때는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멀티 엑시트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거를 건네줘 가지고 상대가 나한테 보낼 때 나의 어떤 그러니까 보더 라우터로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은지를 스스로 프레퍼런스를 알려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다음 이 BGP와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를 좀 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페이스북이 한번 이제 사고가 나서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을 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BGP 업데이트가 잘못돼서 꼬였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거였어요? 이 IXP라는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라는, 그러니까 이게 X라는 게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익스체인지예요, 대부분이. 예. 그다음에 예전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그 전전자 교환기 이런 걸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아마 PBX였을 거예요. 디지털로. 그래서 전화 그 텔레포니 시스템에서 이 X를 교환소, 교환국 이런 식으로 어, 했기 때문에 여기서 IXP라는 것도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교환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비슷한 걸로 ISP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이제 CSP라는 말도 한다고 했었어요. 셀룰라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리나라에서는 뭐 3사가 있고 하나가 최근에 더 생겼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IXP, 근데 여기서는 이 두 개는 프로바이더인데 얘는 포인트인데 IXP는 어떻게 됐었어요? IXP는 마치 스타 토폴로지처럼 ISP들을 연결해 줬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어떤 점에서 좋습니까? 복잡하게 서로 여러 다른 ISP들이 계약을 뭐 하지 않고 그냥 IXP랑만 계약을 해도 되고 그러면 간단하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다 연결이 되죠.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요 케이스 스터디를 또 했던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어떤 회사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어떤 전국 네트워크를 분석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냥 예를 들면 다른 ISP로 내가 바로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걔가 계약되어 있는 IXP와도 나는 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라우터가 잘못됐다거나 이랬을 때도 얼터너티브 패스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봤던 이제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을 배울 텐데 우리 교과서가 제목을 아예 이렇게 해놨어요. 인트라 도메인 쇼티스트 패스 라우팅. 여기서 뭐 간단히는 쇼티스트 디스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디스턴스가 뭘까? 정말 물리적인 거리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떤 특정 링크를 통과하는데 어떤 전속률이 있을 텐데 그걸 뒤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저기, 저기서 거기를 갈 때 뒤집은 거니까 결국 다 더하면 애더티브하게 더해진 어떤 매트릭이 총 시간을 나타내니까 그래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두 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하나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것과 하나는 이제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두 개가 작동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링크 스테이트라는 것을 이 라우터들이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 벨만 포드 알고리즘에 바탕을 둔 어떤 그 프로토콜들은 이 디스턴스 벡터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게 돼요. 하지만 둘 다 목적은 뭐죠? 둘 다 목적은 어쨌든 쇼티스트 패스가 되는 패스가 되도록 나의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즉 내가 뭐예요? 제일 이쪽 컬럼에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제일 왼쪽 컬럼에는 뭡니까?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또는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들의 프리픽스가 먼저 딱 적히고 맞아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죠? 넥스트 홉이죠. 어쨌든 받으면 그냥 딱 보고 어때요? 바로 탁 넘겨주는 게 라우터가 할 일이죠. 물론 그렇게 작동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여기 이제 정보들이 쭉 적혀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라우팅 테이블을 아웃풋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터 도메인 쇼티스 패스,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 라우팅이라면 우리가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제 멀티캐스트 관련해서 forward error correction in layer 3, 그 다음에 네트워크 코딩, 코딩 in layer 3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IP 패킷을 라우팅 하는 데 있어서 에러 컨트롤 코딩을 한다는 좀 이상한 말,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코딩한다는 이상한 표현이 들어있는데 보면 또 이해가 갈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 그 다음에 섹션 5는 뭐 이렇게 한때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거를 학부 과목에서 이름만 그냥 말하면 되지 상세하게 우리 뭐 다룰 건 아닌 것 같아서 많이 줄여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방금 얘기를 했듯이 오늘 주제는 메인 주제는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이고요. 핵심은 쇼티스트 패스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터들 간의 이제 라우팅이고 물론 하나의 오토노머스 시스템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우리는 두 개의 알고리즘을 볼 거예요. 말했지만 링크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하나는 디스턴스 벡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고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또 어때요? 이 뭐 IEEE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야야 우리 L3 라우터들의 요런 거를 넣자. 그러면 앞으로 잘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 이런 프로토콜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인트라 도메인 프로토콜은 어, 이 링크 스테이트가 아니라 스테이트죠. 계속 찾아내는데도 타이포를 다 못 찾고 있어요. 링크 스테이트를 베이스로 한 알고리즘만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턴스 벡터 베이스드 알고리즘도 있고, 둘 다 사용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알고리즘도 있다. 뭐 저런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섹션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간단한 이그젬플을 보여주면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제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두 가지를 저는 강조를 해요. 이제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할 텐데 simplification, 그다음에 visualiza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심플하면서도 딱 눈에 들어오는 요 간단한 네 개의 라우터들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A, B, C, D 네 개가 라우터들이고 요 각각의 링크인데 요거를 그냥 링크와 그러니까 요 노드와 노드 사이의 디스턴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A가 전데 제가 D까지 보낸 패킷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라우트 또는 루트를 취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요렇게 가는 거랑 요렇게 가는 거밖에 없죠. 물론 보냈다가 또 받았다가 또 보냈다가 받았다 하는데 바보짓이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요렇게 가면 되겠네 하고 눈에는 보이는데 문제는 뭡니까? 저게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우팅 도메인 하나에 인트라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인티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뭐 한 100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개에 대해서 딱 보고 여러분이 내 눈에는 보이는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도 돌아갈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심플리파이해서 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요 라우터들이 자기가 자기가 누구랑 연결돼 있는지 그다음에 걔랑 거리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요. 그래서 뭐냐면 A라는 라우터를 보세요. A는 지금 B와 C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보내는 링크 스테이트는 링크 스테이트 정보는 이제 두 개의 페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B까지는 디스턴스가 2고 C까지는 1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다음에 B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A까지는 2고 D까지는 1. C는 A까지는 1, D까지는 3. D는 B까지는 1, C까지는 3이라는 이런 식으로 딱 보내겠죠. 그래서 일단 이걸 교환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모든 라우터가 the other 라우터한테 이걸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라우터가 이 정보를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A도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B도 C도 D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느낌이 잠깐 노드 수가 많아지면 이거를 저 끝에 있는 라우터한테서부터 저 끝에 있는 애들까지 이걸 다 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형대수 시간에 행렬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프를 리프레젠트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굳이 행렬로 안 하고 테이블로 해도 되는데 이게 from이고요. 이게 to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A, B, C, D 네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4x4 매트리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4x4 매트리스만 중요한데 그냥 순서까지 해서 표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뭐 A에서 A까지, B까지, C까지, D까지는 뭐 0이라고 넣으면 되겠고요. 디스턴스가. 자, 그 다음에 이런 링크 스테이트들을 다 교환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 매트리스를 채워 넣을 수 있습니까? 네,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일단 A는 어때요? 내가 어떤 라우터를 하더라도 이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 동일한 매트리스를 만들 수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자, A는 B와 C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B까지는 2, C까지는 1. 맞습니까? 그다음에 B는 A와 D, A까지는 2, D까지는 1. C는 A와 1, B와 3. D는 B와 1, C와 3.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를 들면 무한대라고 하면 되죠. 뭐 나더 넘버든 뭐 어쨌든. 예.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행렬이 되는데 물론 행렬의 엔트리를 뭐 반드시 리얼 넘버로 해야 되냐?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무한대 아주 큰 수로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이런 행렬을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어드제이슨시 매트리스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특히 이렇게 어 그 가중치가 붙어 있잖아요. 요 각각의 연결에 대해서 이러면 이거를 웨이티드 이렇게 불러요. 예, 예전에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그 공학 수학 시간에 배운. 그래서 이런 매트리스를 모든 라우터가 다 만들 수 있어요. 일단 그렇잖아요. 링크 스테이트를 다 교환했고 그러면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저렇게 되죠. 뭐 컴퓨팅 파워가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뭐 이쪽이 예를 들어서 1000 바이 1000이라도 뭐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받아서 쭉 꽂아 넣으면 되죠. 엑셀도 뭐 1000 바이 1000짜리 만들 수 있는데 예,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라우터가 해야 될 건 뭐죠? 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은 뭐겠어요? 자, A의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A의 라우팅 테이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가 데스티네이션이어야죠. 그렇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인데 그냥 데스티네이션 이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next hop이죠. 그렇죠? next hop의 IP 어드레스인데 여기서 이름으로 다 하니까. 자, 그래서 이걸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 빼고 나면 세 개니까 이거 예, BCD만 합시다. 자, 여기를 여러분이 이제 어, 채워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간단한 이그젠플에 대해서 여러분이 노 아이디어 그러면은 뭐 천 바이 천 매트리스가 주어져도 노 아이디어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요걸 채워넣는 방법이 조금 전에처럼 링크 스테이트를 주고받아서 내가 이 웨이티드 어제이슨시 매트리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 그리고 이 매트리스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음수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한대라고 했지만 이거 뭐 굉장히 크게 잡으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거 아무리 빙빙 돌아도 뭐 예를 들면 밀리언 이렇게 잡으면 어쨌든 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수가 없으면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방법이 여러 알고리즘들 중에서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예,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게 내가 A라고 했을 때 B까지, C까지, D까지 어떻게 하면 미니멈 디스턴스로 내가 패킷을 보낼 수 있고 그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라우팅 테이블에는 뭘 적어 놓으면 돼요? 넥스트 홉을 딱 적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패킷이 들어오면 딱 까가지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딱 찾아서 내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어서 어느 라인에 해당하는지 보고 바로 어때요? 다시 인캡슐레이트해서 보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그젠플을 보도록 합시다. 예, 요게 이제 이그젠플인데요. 이제 좀 커졌어요, 아까보다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지금 목표는 뭐냐면 라우터 A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다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좀 아까보다 좀 많아졌죠. 웨이티드 어제이슨시 매트리스라면 A, B, C, D, E, F니까 6 바이 6짜리를 채워놔야죠. 그렇죠? 예, 6 바이 6짜리를 채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B까지 가장 빠르게 보내나 C까지 가장 빠르게 보내나 넥스트 탑이 뭐냐 이걸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할까요?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자기가 이제 A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어썸션은 뭐냐면 A의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A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어떤 셋을 만들어요. 여기서 P of K라고 했는데 P1부터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랑 가장 가까운 라우터는 뭐냐
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인덱스 K가 증가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켜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안에 라우터가 6개 있으니까 라우터 A로서 나는 집합 몇 개를 만들겠어요? 집합 6개를 만들겠죠. 그렇죠? 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 집합에는 자기를 넣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한테서 거리가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집합을.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녀석에서 그 다음에 또 기록을 해놔야 돼요. 여기서 나는 잠깐만 A에서 A로 갈 때는 0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써놨어요. 네. A에서 A로 갈 때는 거리가 0이야.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집합에 있는 녀석과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B와 F밖에 없죠? 거리가 가장 가까운 놈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느 게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B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P2라고 했는데 P2를 만들 때 찾아보니까 B 노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1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내가 B까지 보내려면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맞습니까? B가 데스티네이션일 때 그렇잖아요. 네. 내가 A로부터 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어떤 책을 보면 중복해서 안 하고 그냥 새로 추가되는 것만 해놓는데 우리 책은 계속 중복해서 하나씩 넣는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A와 B와 연결된 노드들 중에서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건 뭐예요? F의 경우에는 4잖아요, 거리가. 근데 B는 어때요? C와 E가 있는데 E가 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E는 어때요? B로부터의 거리가 1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정보를 이제 내가 넣어놓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셋을 만들어 가면서 추가된 놈이 거리가 얼마고 어디서부터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써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는 어떻게 되겠어요? A, B, E, C인가요? 그럼 C는 어디서 가야 돼요? 지금 요거죠. 그렇죠? 요렇게 썼어요. 예. 그 다음에 O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O는 F인가요? A, B, E, C, F. 그래서 어, E에서 E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맞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 한번 보세요. 여기 3에서 4로 갈 때 제가 3에서 4 잠깐만요. 2. 네. 예, 3에서 4로 갈 때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C도 거리가 1이고 F도 거리가 1이잖아요. 그래서 타이가 생기잖아요. 동시에.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룰을 간단히 만들어. 예를 들면 알파벳 순으로 한다. 뭐 IP 어드레스 순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타이를 브레이크 해놨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타이 브레이크가 있었고요. 아무렇게나 한 거예요. 편의상 알파벳 순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이거는 E에서 F까지 1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A, B, E, C, F, D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건가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finite time 내에 집합을 만들고 그 집합 하나에서 원소가 늘어날 때마다 내가 어떤 정보를 하나씩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죠? 네,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만들면 됩니까? 또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destination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B, C, D, E, F까지 채워넣어야죠. 여긴 중간에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고 사실 없어질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중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봅시다. 위에 정보를 보고. 일단 요 앞에 있는 게 지금 어디까지잖아요. 여기서 요리가 간다 했으니까 일단 내가 B를 채우려면 B가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B1A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B1A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A에서 A로, 그러니까 요 녀석으로 가야죠. 여기 있네. A0, A가 있네. 그러면 A0, A고. 그럼 넥스트 합은 뭐예요? 그냥 B로 보내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라우팅 테이블의 첫 번째 행이 만들어졌어요. 자, C는 어떻게 할까요? C는 요걸로 하는 거예요. C1이네요. C1E, E1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C1E, E1B 그다음에 위에 똑같겠죠. 그다음에 B1A, A0A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A니까 넥스트 합은 또 B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아마 이거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어,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다 채워 넣을 수 있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전체 데스티네이션들 개수만큼 셋을 만들고 매번 하나씩 늘려가면서 니어리스트 패스를 그러니까 가장 쇼티스트 패스를 써놓으면 나중에 쭉 이어붙이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네요. 그럼 벨만 포드가 왜 있냐? 얘는 뭐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아까 말했지만 링크 스테이트를 교환하면은 좋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런데 네트워크가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저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나오겠지만 네트워크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에 저 큰 매트리스를 매번 내가 조금씩 조금씩 변할 때마다 그걸 업데이트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건 이제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 시간에 배우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면 이제 장점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디스턴스 벡터라는 것을 교환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링크 스테이트를 교환했어요. 내가 누구랑 연결돼 있고 어 디스턴스는 얼마 이렇게. 그런데 얘는 링크 스테이트가 아니라 디스턴스 벡터라는 걸 교환하는데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데스티네이션까지 shortest distance가 얼마인지 추정한 값을 보내요. 첫 번째. 아까는 뭐였죠? 데스티네이션까지가 아니었어요. 나와 연결된 녀석까지의 거리를 보내줬죠. 지금은 뭐냐면 내가 A 노드잖아요. 그럼 B, C, D, E, F가 있으면 내가 보낼 때 B까지는 얼마인 것 같고 C까지는 얼마인 것 같고 D까지는 얼마, 이 정보를 다 해서 E까지는 얼마인 것 같다는 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네이버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하게만 보내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지를 또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요 경우 너무 복잡한 건 아니고 요 경우 볼 거예요. 웰만 포드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D라고 합시다. D라고 하고 잠깐만요. 일단 네. 일단 제일 처음에 뭐예요? 그러면 디스턴스 벡터를 보내야죠. 그렇죠? estimate 사실은 estimate of distance의 벡터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이제 D라는 녀석이 보내는 디스턴스 벡터는 몇 개의 어, 데스티네이션 디스턴스 페어로 돼 있겠어요? 네 개로 돼 있겠죠. 네트워크 안에 네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녀석이 보내는 녀석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A까지는 내가 얼마고, B까지는 얼마고, C까지는 얼마고, D까지는 뭐 당연히 0이니까 0이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먼저 보내지겠죠, 여기서. 제일 왼쪽 그림에서는 D가 이렇게 돼 있는 벡터를 B와 C에게 보내겠죠. 그러면 B와 C는 받아서 뭐예요? 또 각각 디스턴스 벡터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는데 지금 요 A, B, C는 무시하고 D에 관해서만 봅시다. 그래서 일단 여기만 봐요. 요것만. 그러면 여기 D0, D0 이렇게 갔어요. 맞습니까? 여기가 D0, D0 이렇게 보냈어. 말했지만 A, B, C, D 정보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D까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무시했어요, 지금. 그래서 얘가 나는 D까지 제로야 거리가 하고 브로드캐스트를 한 거예요. 네이버들한테. 자, 그러면 B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B는 A와 D에게 D까지 거리를 자기가 D까지 거리를 알려줘야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D까지 거리는 지금 요거죠. 그래서 D1이야 하고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D1, D1 하고 보낼 거예요. 그래서 D1이라고 B가 보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보내겠어요? C는. 이게 3이잖아요, 거리가. 그러니까 C는 D3, D3 하면서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는 요것도 받았고 요것도 받았어요. 물론 여기서 뭐예요? 실제로는 B가 자기 추정한 값을 다 넣었어요. A, B, C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지금 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오는 거는 2가 되니까 잠깐. 얘는 브로드캐스트를 뭐라고 해야 돼요? D3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예, 여기 D3라고 했네요. 옆에다 씁시다. 헷갈리니까. D3 by C. 이렇게. 그다음에 지우고 헷갈리니까.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A는. A는 어떤 디스턴스 벡터를 보내죠? A는 지금 이쪽에서 오는 거는 3이 됐고 이쪽에서 오는 건 4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요렇게 D3라고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녀석은 자기 라우팅 테이블에 어떤 걸 엔터 하겠어요? 여기는 예를 들면 뭐 거리 이렇게 한 다음에 에스티밋을 왜냐하면 계속 보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는 3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 미니멈 값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받은 녀석을 취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거였죠. 그러면 next hope은 B 이렇게 넣겠죠. 그래서 나의 라우팅 테이블은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중요하고 요거는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어때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디스턴스 벡터를 브로드캐스트 할 때 첫 번째 컬럼이랑 세 번째 컬럼 가지고 만들어서 이웃한테 보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둘 다 어떤 조건 하에서는 둘 다 쇼티스트 패스를 찾아준대요. 그런데 좀 더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그래프에서 쇼티스트 패스를 찾을 때 디스턴스가 다 양수기만 하면은 언제나 찾아주는데 음수면은 못 찾는데요. 음수인 게 있으면. 물론 이제 뭐 네거티브 사이클이 있어도 못 찾는다고 하고 그건 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벨만 포드는 음수가 있어도 네거티브 사이클이 없는 경우에는 또 찾아준대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경우에도 쓸 수 있고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벨만 포드의 경우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배드 뉴스는 트래블 패스트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배드 뉴스가 트래블 슬로울리예요. 그러면 뭐 나쁜 소식이 천천히 전파되면 좋은 건가요? 네트워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라우터가 고장이 났어요. 나쁜 소식이죠. 그게 천천히 전파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라우터를 지나려고 했던 트래픽에 대해서 다른 애들이 계속 글로 보내잖아요. 근데 보내봤자 패킷이 드랍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또 우리 저자들이 simplify and visualize를 해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너무 단순한 경우인데 노드가 딱 세 개 있고 서로 이렇게만 링크가 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안 그려져 있는데 일단 A 노드, B, C, A 라우터, B 라우터, C 라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디스턴스는 1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각각의 요게 스태틱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A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C인 거예요. 그러면 A 라우터에서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C까지의 정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C까지는 2죠. 그래서 C까지는 2야라는 걸 브로드캐스팅 할 거고
B는 뭐라고 하겠어요, B는? 나는 C까지 1이야.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C가 고장이 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C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뭔가 보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이제 테이블에 옛날에 받았던 자료를 보겠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잠깐 A가 디스턴스가 2라고 했네.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잠깐 내가 A한테 보내면 요 녀석에다가 요거 더한 걸로 해서 보낼 수 있겠나니까 얘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요게 요 말이고 얘가 3이라고 업데이트를 했어요. 요게 이제 요렇게 먼저 바뀌는 거예요. 거리가 3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 그래요? 얘 입장에서는 받은 게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 정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3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C 4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C까지는 4야라고 또 업데이트를 해요. 그럼 이걸 받았을 때 연에 또 난 C까지 5야? 그러면 또 C까지 6이야 하고 끝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디스턴스 벡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을 때도 문제가 있는데 커지면 아주 천천히 이제 전파가 되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컨버전스 문제가 있다. 벨만 포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제로 인피니티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해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디스턴스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떻게 하냐면 저걸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디스턴스 에스티메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어떤 값이면 제로로 놓고 어떤 값이면 무한대로 놓은 다음에 시작을 딱 하는 거예요. 리셋 그러면 전부. 그 다음에 주고받으면서 디스턴스 벡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쭉 하다가 그래서 이제 수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 스태틱하면.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다고 싶으면 얘들이 그냥 아예 몰라 제로 인피니티로 다시 리셋하고 돌리면 또 이제 네트워크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바뀐 상태의 네트워크로 수렴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이제 노테이션이 나오는데 이게 d sub n of i라는 게 있는데 일단 어떻게 하냐면 지금 위에서 이그젬플처럼 어떤 특정한 데스티네이션을 선택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스턴스 벡터에서 예를 들면 뭐 D번째 칼럼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거를 그냥 I0라고 했어요. I0. 여기 보면 디스턴스 벡터의 I0. 아까는 뭐 예를 들면 D였죠. 요 위에 그림에 따르면 요 그림에 따르면 이제 D였잖아요. D번째 칼럼. 요게 I0번째 칼럼이라고 해보세요.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걔만. 그 다음에 요 n이 뜻하는 게 요게 타임이에요. 타임.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네. 그렇죠. 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얘는 타임 n에서 i번째 노드의 에스티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노드들이 다 에스티메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A 노드도 내가 I0까지 얼마고 B 노드도 I0까지 얼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딱 한다고 해보세요. 이니셜라이즈를.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정보가 없잖아요.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보가 없으니까 무한대라고 하고요. 다만 자기 자신일 때는 어때요? 내가 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타임 제로일 때 I 제로에 대해서는 다른 노드들이 쭉 보면은 다들 무한대인데 한 녀석만 0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치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 할 때처럼 스텝 n 플러스 1번째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노드 i가 이제 J 노드로부터 받은 정보죠. N번째.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거를 업데이트를 해요. 어떻게? 요렇게. 그러니까 I번째 녀석의 에스티밋이에요. 얘는 I번째 노드의 누구에 대한 I0까지 거리에 대한 에스티밋을 하는데 그 앞에 것과 어떻게 돼요? 지금 받은 것, 그 다음에 I와 요 J까지의 거리들 해가지고 어때요? 이게
작으면, 그렇죠? 더 작아지면 업데이트를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책에는 이제 결과만 설명을 하죠.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가 스태틱하면 옵티멀 솔루션으로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수렴을 하겠지만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좋은 게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네트워크 페일이 일어나면 그냥 아예 다 모르겠어요. 제로 인피니티로 그냥 합시다. 다들. 이렇게 하고 좀 시간이 흐르면 복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로 인피니티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슬로우 컨버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인트라 도메인 유니캐스트 라우팅에 대해서는 이제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를 설명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라고 생각한 저자들이 용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니캐스트는 뭔지 알죠? 소스 하나, 데스티네이션 하나. 여기서는 우리가 라우팅이니까 소스 도메인 하나, 데스티네이션 도메인 하나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애니캐스트는 뭐냐? 유니캐스트는 있고 애니캐스트는 뭐냐면은 그림이 뒤에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노드 또는 이 노드 둘 중에 하나한테라도 내가 보내는 패킷이 전달되면 돼. 라고 할 때가 애니캐스트고요. 멀티캐스트는 뭐냐면 이게 전체 네트워크인데 그 중에서 셋을 잡았어요. 예를 들면 요렇게 요 녀석과 요 녀석. 그래서 뭐냐면 이 둘 다에게 동일한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는 뭐겠어요? 브로드캐스트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녀석한테 다 보내는 게 브로드캐스트다. 일단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 라우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주 심각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저도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은 데피니션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애니캐스트를 이제 하고 싶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벨만 포드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쓰면 된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얘를 예를 들면 이걸 H라고 하고 얘를 I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A에서 여기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A는 요 집합 노드들의 집합 IH로의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위한 그러니까 난 이런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라우팅 테이블이 있으면 A에 라우팅 테이블이 있으면 처음에는 A, B, C, D, E, F, G, H, I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캐스트를 위해서 여기에 예를 들면 IH 이렇게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데스티네이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보낼지를 내가 정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위에 있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H까지, I까지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거리를 내가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베끼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러면 저걸 찾기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예, 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쓰거나 벨만 포드를 써서 이걸 찾아 놓으면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애니캐스트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멀티캐스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멀티캐스트는 이그젬플을 이제 이렇게 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교과서는 뭐라고 하냐면 A가 요 두 녀석한테 다 보내고 싶어요. 예. 얘를 D2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AND와 OR가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놓읍시다. 이게 유니캐스트 해놓고 아, 집합 기호처럼 해놓을까요? 이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이제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죠. 뭐 다 해도 되지만.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라우팅 테이블에 뭐 자기 자신은 상관없지만 A, B, C, D, E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뭐 유니캐스트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멀티캐스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D and E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놓고는 그다음에 어떻게 라우팅 패스를 정할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간단한 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렇죠? 그냥 요 녀석 하면 여기는 비워놓고 그냥 D한테 보내고 E한테 보내면 뭐 간단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좀 웨이스트 될 수가 있죠. 한번 봅시다. 만약 D와 E한테 개별적으로 보내면 내가 총 디스턴스가 얼마인지를 한번 봅시다. 그게 뭐 중요하든 안 하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여기서는 쇼티스트 패스예요.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요게 쇼티스트 패스예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머리를 안 쓰고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요 거리 3, 그다음에 요 거리 3에서 전체 6 거리를 6이라는 거리로 가는 거죠. 물론 이게 패럴렐하게 갈 수 있으니까 시간만 따지면 3이라는 시간 또는 거리로 가는 건데 어쨌든 6이라는 거리가 필요해요. 뭐 우리 생각에는 뭐 시간으로 하기만 하면 상관없지 않나 싶으지만 실제로 어때요? 뭔가 정보가 전달되면 다른 거죠, 점점 그 네트워크가. 예, 또 다른 여기는 또 다른 어떤 패킷들이 전달돼야 되는데 걔들의 트래픽을 방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가정이 뭐냐면 우리가 멀티캐스트를 할 때 소스는 하나인데 여러 개의 데스티네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토탈 디스턴스를 가지고 미니마이즈 한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이게 반드시 맞느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면 어쨌든 쇼티스트 패스 개별적인 걸 가지고 각각 보내면 여기서 6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요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A에서 C로 가고 그다음에 C에서 어때요? 한 번 보내주고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얘는 2, 3, 4, 5 해서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네. 물론 여기서는 기껏 1 하지만 실제로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 멀티캐스트를 해야 될 대상이 많아지면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죠. 개별적인 루트를 쓰면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멀티캐스팅 또는 멀티캐스트 라우팅이 굉장히 핫한 연구였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것도 어때요? 네. 그래프 디어리로 해서 이제 상당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자들이 이 재밌는 결론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과목은 어때요? 컴퓨터과에서 있는 과목들과는 달리 증명하라고 안 하죠. 결론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박 겉핥기로 배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스타이너 트리 프로블럼이라는 어떤 프로블럼 집합이 있어요. 그래프 디어리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 전에 일단 우리 요거는 알고 있죠. shortest path problem은 그러니까 소스 하나, 데스티네이션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소스 데스티네이션이 딱 주어진 어떤 패킷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소스, 얘가 데스티네이션 그러면 요 패스를 찾아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요쪽인가요? 요쪽이네요. 그렇죠? 얘를 찾아주는 거죠. 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래프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프로 생각하고 모든 녀석에 대해서 다 얘가 소스이면서 다 도달하는데 최소로 도달하는 트리를 어떻게 만드냐. 이게 미니멈 스패닝 트리예요. 그러니까 가지 길이들을 합을 계산했을 때 그걸 최소로 하면서 다른 애들이 리프에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있도록 하는 어떤 트리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미니멈 스패닝 트리인데 요 두 개를 약간 꼬아놓은 게 지금 스타이너 트리 문제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데스티네이션일 필요가 없어요. 얘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얘와 얘한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스타이너 트리 프로블럼인데 여기도 뭐 얘기하지만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풀리는데 approximate solution은 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 티어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쪽을 잘 연구를 하려면. 자, 그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ward error correction in layer 3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에러 컨트롤이라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러 컨트롤이 뭐였죠? 에러 컨트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죠? 하나는 에러 디텍션이고 하나는 에러 커렉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에러를 커렉션하는 방법에서 하나가 forward error correction이고 하나가 이제 automatic retransmission 리퀘스트를 해서 다시 받아서
다시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에러 코렉션 관련해서 본 적이 있나요? 예,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실제로 어때요? 와이파이처럼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이면 어, 보통 하위 레이어에서 피지컬 레이어죠. 피지컬 레이어에서 에러 컨트롤 코딩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와이파이에서 레이어 1에서 포워드 에러 커렉션을 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보면 제가 MCS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하나는 뭐냐면 모듈레이션 심볼 그래서 뭐 16, 쿼 어쩌고 하는 게 있었고 여기 코딩에 코딩 레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뭐 3분의 1 뭐 이런 숫자들이 있었죠. 그 얘기가 바로 forward error correcting 코드를 집어넣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컴퓨터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보면 레이어 상위 레이어에서는 그냥 패킷이 드랍 되거나 로스트 되거나 이런 거지. 이게 그다음에 물론 이제 헤더가 커럽트 될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때는 어떻다고요? 에러 디텍션만 해가지고 책선 딱 보고 이상하면 그냥 갖다 버려. 그럼 역시 버려지는 거죠. 이런 일만 했는데 와이어리스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많은 표준들이 포워드 에러 커렉션을 해 놨어요. 네, 그래서 리던던트 비트를 집어넣어서 수신한 애가 알아서 고치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말했듯이 레이어 2, 3에는 뭐 없죠, 그렇죠? 참고로 이 레이어 3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라우팅 있잖아요. IP 패킷의 라우팅 자체는 그냥 소스, 데스티네이션까지의 딜리버리 이렇게 하면 돼 있어요. 받은 녀석이 상위 레이어에서 까서 봤더니 오류가 있어요. 다시 보내달라는 지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내면 끝이에요. 그렇죠? 상위 레이어에서는 ARQ를 하는 거예요. 상위 레이어, 레이어 4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5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보면 상위 레이어에서 하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레이어 3에서 포워드 에러 커렉션을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라우팅 지금 하고 있잖아요. 패킷 라우팅이니까 레이어 3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도 처음에 제가 이 책 말고 예전에 연구할 때도 보고는 처음에는 이상한 소리 또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상한 소리 해요. 잘 모르고 피지컬 레이어를.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비슷한 연구를 조금 했었어요. 한때 초반에. 예. 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게 멀티캐스트를 할 때의 문제예요. 멀티캐스트는 뭐였죠? 여러 데스티네이션이 있는 거였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딱 보냈어요. 근데 얘는 받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얘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문제가 없어요. 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만약 리트랜스미션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낼 때도 지금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이 다들 나 에러 났어요 하고 ARQ 뭐 이런 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타임아웃 되기 전에 그럼 못 받은 놈들이 누구네 하고 나면 매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1번에서 100번까지한테 보냈어요. 내가 0번이에요. 1000번까지 있는데 1번에서 100번까지 애한테 라우터들한테 보냈어요. 멀티캐스트를 했어요. 어떤 패킷을. 그랬더니 짝수 애들이 어느 순간 다 답이 없어요. 에크를 안 줘요. 그럼 내가 순간 어떻게 했어요? 짝수 놈들이 다들 못 받았구나. 그러면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짝수 놈들만 있는 또 멀티캐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말했지만 100개까지 있으면 이 집합이 몇 개가 있어요. ARQ 나한테 안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2의 백승이죠. 2의 백승이 얼마나 큰지는 대충 알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놀랍게도 레이어 1에서 쓰이던 forward error correction 아이디어를 레이어 3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패킷을 4개를 멀티캐스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데스티네이션들한테 나는 패킷 4개를 보내고 싶어요. 4개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4개를 안 보내고 7개를 보내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바보짓이죠. 아니 4개만 보내면 되는데. 근데 편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냐면 이게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캘큘레이션 또는 제너레이션. 일단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보낼 오리지널 패킷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그런데 실제로 보내는 건 실제 전송된 거예요. 7개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패킷이 있으면 패킷 길이가 다 같다고 가정하겠어요. 편의상. 패킷 길이가 다 같다고 가정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코디드 패킷인데 이게 보내진 거예요. 첫 번째 패킷은 그냥 P1을 그냥 써요. 두 번째 패킷은 어떻게 하냐면 P1 패킷과 P2 패킷을 모듈로 2 에디션을 해서 만든 녀석으로 해요. 모듈로 2가 뭔지 알죠? 에디션이. 0, 0이면 0이고 0, 1이면 1이고 1, 0이면 1이고 1, 1이면 0인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디드 패킷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세 개가. 그러면 P1, P2, P3를 모듈로 에디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4는 P2랑 P4, 그 다음에 C5는 P4를 그냥 쓰고, 맞습니까? C6는 이번에 3번, 4번 패킷을 모듈러 에디션, 그 다음에 아니죠. 4번은 아까 잘못 말했네. P2와 P4를 한 거죠. C4는 P4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데스티네이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중에서 몇 개는 드랍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레이어 3를 얘기하니까 그냥 패킷이 로스트 됐거나 아니면 수신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뭐 그렇다고 개판 네트워크는 아니니까 저 중에 한두 개 없어지는 거죠. 자, 한두 개 없어지면 패킷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이 뭐냐면, 가정이 7개 중에서 3개나 없어졌어요. 1, 3, 5, 6. 여기서 1, 3, 5, 6만 수신됐다고 합시다. 어떤 멀티캐스트 했더니 그 중에 어떤 데스티네이션에서 만약 이렇게 4개만 받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냈으면 다시 보내달라고 안 하고도 P1부터 P4까지 다 내가 찾아낼 수 있느냐인데 한번 봅시다, 그림을. 자, 이걸 받았으면 P1 찾아졌네요. 맞습니까? 아, 안타깝게도 얘는 날라갔으니까 없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얘를 찾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어때요? 따라가면 얘는 어때요? 얘는 이것 더하기 이거를 이제 알고 있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P1은 정보를 알았으니까 P1을 더해주면 내가 C3에다가 P1을 더해주면 P2 더하기 P3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잠깐만요. 얘는 P4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P4가 나왔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P3도 나왔네요. 그러면 다 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모듈러 2 에디션이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아요. 이것은 에러 컨트롤 코딩 할 때 바이너리 이레이셔 채널 또는 이레이셔 채널 일반화하면 이레이셔 채널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에러가 아니라 0을 보냈더니 1이 되거나 1을 보냈더니 0이 되는 게 아예 그냥 모르겠어요인데 이게 이제 저는 통신 수업 들을 때 그냥 저 채널은 그냥 심심풀이로 만든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멀티캐스팅을 할 때 포워드 에러 커렉션 할 때의 아이디어로 쓸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디코딩하는 모습을 아까 말한 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ARQ가 어떻게, 에크가 어떻게 날라오는지 보고 그때그때마다 다시 뭐 패킷을 몇 번 패킷이 될지도 모르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다 잊어버리고 멀티캐스트를 할 때 좀 많이 보내주면 알아서 보드 에러 커렉션을 레이어 3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코딩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책에서 랜덤 코딩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증명한 결과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N개의 저런 패킷, 그러니까 P1부터 PN까지 있다고 합시다. N개의 패킷인데 내가 M개를 보내요. 그래서 C1부터 CM까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M이라는 게 n보다 얼마나 커야 되느냐인데 놀랍게도 한 5% 정도만 크면 웬만큼 날아가도 되더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아주 잘 찾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네트워크 코딩인데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하면 5분은 충분히 걸리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